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IQ 인터넷 윤리 자격증의 인터넷 중독 제1단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역기능과 대응 방안 챕터 부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인터넷 중독이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개념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고요. 자,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인터넷 중독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무엇을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중독이다라고 그러면 어떤 중독이 있어요? 앞에 인터넷을 빼고 중독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독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독성 물질이 체내에 작용을 해서 어떤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중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특정한 습관, 행동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충동적인 조절 장애, 그런 것을 우린 중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독에는 어떤 물질적인 중독도 있고요. 어떤 행위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중독에다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카페인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행위에는 뭐 도박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운동 중독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중독인데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 골드버그가 처음 사용을 했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심리학회에서 인터넷 중독 척도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개념으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 현상, 내선 현상을 가지고 있다. 금단이다, 내성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약물에 내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A라는 약품을 먹었을 때는 이제 뭐 두통이 났었는데 이제는 하나를 먹고 이제 두 알을 먹어야지 낫는 거, 세 알을 먹어야지 낫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내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죠. 전에는 1시간만 인터넷을 하면 만족을 얻었는데 이제는 2시간을 해야지 만족을 얻고 3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성이 생긴 거고요. 금단이다라는 겁니다. 뭐 금연의 금단 현상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중단하거나 줄이면 굉장히 심적으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걸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을 줄이면 금단, 내선 현상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 자, 이런 거를 인터넷 중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유일센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금단, 또 일상생활 장애 3가지 단어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내성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이 만족을 얻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사용할 걸 그 다음에는 2시간, 3시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할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금단이다 그러면 인터넷 이용을 줄이거나 중단을 하게 되면 심적으로 초조해지거나 불안을 느끼고 인터넷에 대한 강박관념, 또 환상,
이런 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상생활 장애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이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고 인터넷을 한다든지 출근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일상생활 장애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용어를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용어, 내성이란 무엇인지, 금단이란 무엇인지, 일상생활에 대한 장애는 무엇인지 이렇게 용어적인 걸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또 금단 현상이 중지를 하게 되면 금단 현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장애가 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 중독의 원인, 어떻게 해서 인터넷 중독이 될까라는 거죠. 네, 인터넷 자체의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인터넷 중독을 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익명성이죠. 익명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현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익명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탈억제성이 있죠. 그래서 억제하는 감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어떠세요? 비대면성이죠. 상대방과 서로 얼굴을 맞대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에는 어떠세요? 통제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증상. 그러니까 마약이나 도박이 주는 쾌락이 넌 중독의 원인이 되듯이 인터넷이 제공하는 이런 개념들이 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펴보면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가 되죠. 대인관계를 하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메일이라든지 전자메일이죠. 네. 이메일이나 또는 게시판 또는 채팅. 자, 이런 대인관계를 마련하는 곳 있죠. 인터넷이 의사소통을 이런 것으로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잠복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잠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뭐 SNS를 통해서 타인들을 훔쳐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펴보는 겁니다.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위험성 없이 타인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터넷 자체의 속성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심리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 심리적 요인이 되는데요. 인터넷 기대가 높을수록 충동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아 통제력이 낮을수록 낮을수록 중독에 더 빨리 빠져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접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평소 때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내성적인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더 많은 말들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우울한 사람,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중독의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 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인터넷을 할 만한 시간이 많은 사람, 평소 때 이제 좀 불만이 많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이제 가족 사회가 붕괴된 경우입니다. 네, 가족이 붕괴되는 경우, 또 여가 활동이 부족한 경우, 네,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좀 응집력이 낮은 경우, 어떤 양육에 있어서 이제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 자, 이럴수록 인터넷 성향은 높다라는 이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중독의 단계를 보면은 이제 인터넷 중독의 발병률은 한 10% 내외다라고 이제 보고는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기심을 하는 거죠. 호기심을 통해서 네, 인터넷에 심취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인터넷에 몰입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대리만족입니다.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즐거움을 인터넷에서 느끼는 겁니다. 서서히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제 부적응을 하는 거죠. 네. 인터넷이 더 즐거운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 탈출입니다. 자, 어떤 가상세계의 이제 환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현실인지 인터넷 상황인지 분간을 못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가상적인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일상생활 장애가 나타나고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을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한국정보와진흥원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 먼저 보면은 이제 게임 중독, 그죠? 채팅 중독, 거래 중독, 자, 섹스 중독, 정보 검색 중독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자, 게임 중독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게임을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자, 이 게임에 갖는 어떤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를 하고 중독이 될까? 자, 먼저 요즘에 게임의 형식은 네트워크의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나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대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인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이제 생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대신할 아바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에 뭐 옷을 입힌다든지, 뭐 예쁜 모자를 씌운다든지, 표정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를 대신할 아바타를 키우는 또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임 중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나친 경쟁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레벨이 몇 번인데 너는 레벨이 몇 번이냐. 이런 과도한 경쟁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자, 게임에서 누구를 만나면 꼭 죽여야지 돼요. 그런 폭력성에 노출을 됩니다. 네,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구분하지 못해서 현실 세계에서 또 폭력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대인 관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계속 이제 게임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떠세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채팅 중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채팅 중독이 되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이버상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사이버 거래다. 뭔가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도박을 한다던가 또는 주식 매매를 한다던가 또는 쇼핑을 한다던가 자, 이런 중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이버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섹스 중독은 음란물을 보면 도는 거죠. 이것에 대한 중독 내용. 그 다음에 정보 검색입니다. 정보 검색은 이제 웹 서핑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검색을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 중독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게임 중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 게임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어느 정도만 하면 되죠. 네. 근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또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인터넷 게임의 높은 경쟁심, 그죠? 또 성취 지향적인 면 이런 게 이제 주 원인이 되고 레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과도하게 경쟁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게임 중독 증후군 관련된 증후군의 용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잘 해주면 되겠고요. 리셋 증후군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어떠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리셋 증후군이다 라는 것을 생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리셋 키가 있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닌텐도 증후군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두통이 생기고요. 또 시력 저하가 생기고요. 근육통 이런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을 닌텐도 증후군이다 라고 그럽니다. 예, 1분만 더 증후군이 있는데 게임을 조금만 더 하는 것을 반복해 가기 때문에 나 1분만 더 해야지 1분만 더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현상 이거를 1분만 더 증후군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집안에서 게임만 하던 그 20대 사람이 바로 전날까지 계속 게임에 몰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나라고 처음 마주친 사람을 난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눈에 띈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중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중독이요. 네. 자, 커뮤니티 중독은 뭐냐면 이제 채팅을 하는 거죠. 과도한 메신저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채팅을 통해서 만난 사람을 인신매매라든지 그런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채팅에 너무 중독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를 확인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주기적으로 내 개인적인 미니홈피나 블로그, 카페에 방문자 수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확인을 하지 못하면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두통이 오고 그런 현상이 오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음란물 중독이 있죠. 음란물 중독은 뭐냐면 뭐 음란한 사진 이런 것에 과도하게 몰두를 해가지고 어떤 욕구 충족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보검색 중독입니다. 정보검색 중독은 뭐냐면 특별한 목적이 없이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의 웹서핑을 하거나 또 과도하게 웹서핑에 너무 몰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빠져나오는 건 중독이 아니죠. 이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과도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인터넷 거래 중독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 거래 중독,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을 한다든지 또 쇼핑을 한다든지 쇼핑을 과도하게 하는 겁니다. 또 주식에 대한 매매를 이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인터넷 거래 중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도 이제 적당하게 하면 좋은데 어떤 물품 구매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금전적인 여유도 또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터넷 쇼핑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 나서 이제 또는 또 후회하는 그런 반복되는 특징이 있죠. 또 도박에 대한 중독, 주식에 대한 중독입니다. 충동적인 거래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을 전부 다 날리는 그럼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실직이 되고 또 대인관계를 상실을 하고 그런 게 또 문제화가 되는 거죠. 자, 휴대폰 중독이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되죠. 휴대폰 중독은요. 네, 휴대폰에 대한 의존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그 휴대폰 사용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온 용어가 스마트폰 포비아가 있습니다. 포비아라는 공포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뒤처질 것 같다 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을 스마트폰 포비아다 라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는 노모포비아 증후군입니다. 자, 이거는 휴대전화가 없으면, 없을 때 느끼는 공포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노 모바일폰 포비아의 약자. 노 모바일폰 포비아의 약자, 노모포비아 증후군이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 이게 노모포비아 증후군이 되고요. 스마트폰 포비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내가 지니지 않으면 거의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스마트폰이 없다. 그러면 왠지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이 스마트폰 포비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중독 현황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의 중독이 됐는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령별로 이제 따져봤더니 10대의 인터넷 중독률이 제일 많았다라는 겁니다. 약 10% 정도가 이제 중독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10대 다음에는 이제 20대. 20대가 약 9% 정도의 중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이제 만 5세에서 9세 아이들이 약 이제 7% 정도의 중독률. 그리고 나서는 이제 30대. 30대가 한 6% 정도의 중독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지금 인터넷 중독에 이제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스마트폰 이용 여부별에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인터넷 중독률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함께 있지만 외로운 스마트폰 시대다. 같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커피숍에서 탁자에 놔두고 여기 이제 서로 같이 앉아 있지만 두 사람이 다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각자 핸드폰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이런 인터넷 중독이 왜 사회적인 문제냐? 네, 사이버 범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자의 사이버 범죄가 일반 사용자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빠질까라는 거죠. 네,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을 부모님한테는 잘 못하지만 너무 억압된 생활을 한 거죠. 그것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푸는 겁니다. 각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PC방의 확산입니다. 일단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채팅 동호회에 가입을 얻는 소속감, 친근감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나를 이제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를 많이 반겨주더라. 그럼으로써 친근감을 갖는 거죠. 자, 다른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이다라고 그랬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는 본인의 아이디라든지 아바타라든지 어떤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것으로서 다른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거죠. 네, 어려움이 아니라. 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제약으로 표현하지 못한 자기 표현의 욕구를 인터넷에서는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의사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